40대, 50대 이후에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취업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0대 이후 무경력으로도 취업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과거에는 나이가 많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나이와 경력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제는 경험과 태도가 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며 특정한 경력이 없어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첫째, 50대 이후에는 삶의 경험이 풍부하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한다. 경력이 없다고 해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오래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삶의 지혜와 대인관계 능력은 많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요소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변화하는 노동시장이 50대 이후 취업을 돕는다. 과거에는 정규직 위주의 고용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계약직, 파트타임,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무경력자라도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배달, 운전, 가사, 도우미, 고객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대 이후의 구직자들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한 기술을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유튜브 제작, SNS 마케팅 등은 특별한 경력이 없어도 배울 수 있는 분야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50대 이후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새로운 분야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넷째, 일부 업종에서는 오히려 50대 이후의 연령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상담사, 교육 분야, 본업체 등에서는 젊은 직원보다 중장년층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직업으로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상담사 역시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조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50대 이후에 시작하기에 적합한 직업이다. 다섯째,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젊은 세대와 비교했을 때 이직률이 낮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고객 응대, 매장 관리, 공공기관 보조 업무 등에서는 젊은 직원보다 중장년층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에서 50대 이후의 취업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이유다. 여섯째, 50대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50대 이후에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무경력자라도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일곱째,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50대 이후의 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교육, 재취업 지원금,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결론적으로 50대 이후에도 무경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과거에는 나이가 많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경험과 태도가 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면서 중장년층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50대 이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50대 이후에도 생산직 취업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생산직 분야에서는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생산직은 주로 단순 반복 업무가 많아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체력 관리와 업무 적응 기간을 거친다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이다. 생산직이란 공장에서 기계를 조작하거나 조립, 포장, 검사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전자, 자동차, 식품, 화학,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생산직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생산직은 정해진 공정에 따라 일정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개인이 맡은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체적인 노동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배우고 익힌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50대 이후의 생산직 취업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체력이다. 젊은 시절에 비해 신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생산직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체력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력과 지구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오랜 시간 서서 일하거나 반복적인 움직임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생산직은 일정한 작업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생산직의 급여 수준은 회사와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19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다.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은 연장 근무와 주말 근무를 병행하면서 연봉을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대기업 하청업체나 규모가 큰 공장의 경우 수당과 복리후생이 좋은 곳도 많아 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급여 수준이 높아진다. 생산직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어떤 분야의 생산직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고민하는 것이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고 비교적 쉬운 작업을 원하는 경우 식품 가공업체나 포장업체의 단순 업무를 선택할 수도 있다. 반면 기계 조작이나 조립 업무를 선호한다면 자동차 부품 공장, 전자제품 조립 공장 등의 직군을 고려할 수 있다. 생산직의 장점 중 하나는 특별한 학력이나 자격증 없이도 비교적 쉽게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특정 분야에서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공장마다 근무 환경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근무 시간, 급여, 복리후생, 근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한편 생산직 취업을 희망하는 50대 이상 구직자라면 일자리 정보를 얻는 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센터, 인터넷 구직 사이트, 각 지역의 취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 생산직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인 추천을 통해 취업 기회를 얻는 경우도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부 기업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산직 취업을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직무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야간 근무가 포함된 경우 수면 패턴이 바뀔 수 있으며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손목이나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직 취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50대 이후에도 꾸준히 일하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또한 정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연령까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직 취업을 고려하는 중장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력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일정한 리듬에 맞춰 일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진다. 또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익히면 체력적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50대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생산직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취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책임감과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생산직에서도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다. 현재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는 50대 이상이라면 생산직 취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쿠팡 물류센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 중 하나인 쿠팡의 핵심 물류 시스템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주문이 접수된 상품을 신속하게 분류하고 포장하여 전국 각지의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쿠팡의 물류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중 하나로 꼽힌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 기본적인 업무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 포장하는 것, 바코드를 스캔하고 제품을 배송 준비하는 것 등이 있다.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가 주어진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알바천국, 알바몬과 같은 채용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모집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가 자주 올라오며 원하는 지역과 시간대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급 뱅 풀필먼트 서비스 공식 사이트에서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더 정식적인 채용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쿠팡 물류센터의 장점은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 일정과 일당 혹은 주급 지급 방식이다. 일당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일정 조정이 유연하여 본업과 병행하기에도 좋다. 그러나 반복적인 작업과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면 쉬는 시간이 주어지며 이를 활용해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쿠팡플렉스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유연한 배달 시스템으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과 지역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출고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택배기사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근무 시간과 횟수를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쿠팡플렉스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정규직이나 계약직과 달리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의 일정에 맞춰 배달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끝낼 수 있으며 이동 동선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50대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쿠팡플렉스에 지원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쿠팡플렉스 공식 앱을 다운로드한 후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하면 된다. 이후 배송 가능한 지역과 시간대를 확인한 뒤 배달할 상품을 선택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배달 완료 후에는 앱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며 배달 건수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많은 건을 배달할수록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의 체력과 차량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쿠팡플렉스의 수익 구조는 배송 거리와 물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비교적 작은 물품이나 가까운 거리의 배송건은 단가가 낮지만 무거운 물건이나 장거리 배달은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배달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크 시간대에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너스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활용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쿠팡 물류센터와 쿠팡플렉스 모두 체력을 요하는 일이지만 각각의 장점이 다르다. 물류센터는 실내에서 일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고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쿠팡플렉스는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더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50대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원하는 근무 형태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쿠팡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일자리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중장년층에게는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쿠팡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류와 배송 인력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와 쿠팡플렉스 모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 상태에 맞춰 선택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정한 근무 스케줄이 필요하다면 물류센터가 적합하고 자율적으로 일하고 싶다면 쿠팡플렉스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50대 이상이라면 신체적 부담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일자리들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면서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생활지원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요한 직업이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지원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일상생활을 돕는 일을 한다. 이 직업은 요양보호사와 비슷하지만 직접적인 신체 돌봄보다는 정서적 지원과 가벼운 가사 도움,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활지원사는 자격증 없이도 지원할 수 있지만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취업에 유리하다. 또한 노인 돌봄 관련 경험이 있다면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다. 생활지원사의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며 하루 5시간씩 일한다. 이는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근무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월급여는 약 125만 원 수준이다. 이는 지역별,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생활지원사로 취업할 때 우대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의 신체 돌봄까지 가능한 전문적인 자격증이며 사회복지사는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업이다. 두 자격증 중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르신들의 이동 지원을 할 수 있어 채용 시 우대받을 가능성이 높다. 생활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의 기회가 더욱 넓어진다. 자격증은 온라인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학습 과정을 거쳐 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료 기출문제를 제공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생활지원사의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일상생활 지원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가사 활동을 보조하며 식사 준비나 청소 등의 간단한 가사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정서적 지원이다. 생활지원사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과 교감하며 정서적 안정을 돕는 역할도 한다.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대화를 나누고 산책이나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수도 있다. 셋째, 병원 동행 및 기타 지원이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때 동행하여 돕거나 관공서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생활지원사의 장점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더욱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지원사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돕는 일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생활지원사로 일하려면 어르신들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과 따뜻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내심과 책임감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생활지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지원사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이다. 또한 관련 경험을 쌓은 후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로 커리어를 확장할 수도 있다.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고 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면 보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부에서도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지원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근무 환경도 점점 개선되고 있다. 생활지원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어르신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공감 능력을 기르고 적극적인 태도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의 기회가 더욱 넓어지므로 생활지원사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활지원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르신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직업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라면 생활지원사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사는 건물과 시설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업이다. 소방안전관리사는 시설물의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화재는 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 소방,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방안전관리사는 건물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한다.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 감지기,
경보 시스템, 방어문 등 다양한 장비를 포함한다. 이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는 것이 소방안전관리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또한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을 교육하고 화재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하는 역할도 한다. 소방안전관리사는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다르다. 소방안전관리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각각의 등급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의 범위와 책임이 달라진다. 이 중 소방안전관리사 3급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건물이나 특정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다. 3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로 중소형 건물, 오피스, 상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사 3급을 취득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먼저 소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총 3일간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서 소방,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법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 관리 방법 등을 학습한다. 교육 시간이 총 24시간 이상 이수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1과목과 2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5문항씩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며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사 3급 시험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소방 관계 법령, 화재 예방 및 대책, 소방시설의 종류와 작동 원리, 소방안전점검 방법 등이다. 시험 문제는 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므로 교육을 충실히 듣고 복습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소방안전관리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취업처는 건물관리업체, 아파트관리사무소, 기업체의 시설관리부서, 쇼핑몰, 병원, 호텔, 학교, 공공기관 등이다. 각종 건물과 시설에서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유리하다. 소방안전관리사의 급여 수준은 경력과 근무하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신입 기준 연봉은 약 2,600만 원에서 3,2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고 경력을 쌓아나가면 연봉이 점점 상승하며 일부 대형 시설에서는 연봉 5천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또한 추가적인 소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2급 또는 1급으로 승급하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사는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직업 중 하나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중장년층이나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실내 근무가 가능하며 정년이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소방안전관리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중요하다.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는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침착함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소방안전관리사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건물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소방 관련 법규는 개정될 수 있으며 새로운 소방 장비와 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꾸준히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받으면서 최신 소방 안전 지식을 익히고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안전관리사는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소방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한다.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필요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사 3급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비교적 짧은 교육 기간과 간단한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건물 관리와 소방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방안전관리사 3급 자격증 취득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50대 이상 남성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 하나로 건설, 물류,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장비인 지게차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의 폭이 넓어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무 경험을 쌓고 나면 개인 사업자로 독립하여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총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며 시험 과목으로는 지게차 구조 및 원리, 유압장치, 안전관리, 법규 등이 포함된다. 지게차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와 정비 방법, 산업안전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해야 하므로 시험을 준비할 때 이론 학습이 필수적이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며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실기시험에서는 정해진 작업을 일정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지게차 운전 능력과 안전 준수 여부가 평가된다. 실기시험의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지만 제한 시간이 4분 내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을 충분히 해둬야 한다. 특히 실기시험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실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실기시험 준비 시에는 지게차 조작 능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다. 물류 창고, 건설 현장, 공장, 항만, 유통업체 등에서 지게차 운전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특히 물류업계에서는 지게차 운전 경험이 있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추세이며 대형 물류센터나 제조업체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다. 초보자의 경우 지게차 운전직으로 취업하면 월 20만 3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력을 쌓고 숙련도가 높아지면 월급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게차를 직접 소유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월 6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지게차를 보유한 개인 사업자는 물류나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단기 또는 장기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성이 더욱 높아진다.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준비할 때는 몇 가지 유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국비 지원을 통해 지게차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을 대비한 실습 기회도 제공된다. 국비 지원 과정은 전국의 직업훈련기관에서 운영되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훈련기관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구직자에게 취업 알선을 해주거나 관련 업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은 50대 이상 남성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정년 후 제2의 직업을 준비할 때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실무 경험을 쌓으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취업 안정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 따라서 건설, 물류,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50대 이상이라면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50대 이후 재취업의 성공 전략.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젊은 시절과 달리 체력적인 부담도 커지고 급변하는 기술과 트렌드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50대 이후에도 직업을 찾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것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전략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변화하는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1점. 고용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유망 직종을 선택한다. 고용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와 다르게 50대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직종이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취업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50대 이후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들이 유망하다. 예를 들면 컨설팅, 강의, 코칭 등의 분야에서는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더 선호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의를 하거나 자신이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고려할 수도 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방문교사 등의 직업도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고려할 만하다. 또한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도 늘어나고 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을 찾으면 물리적으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나이에 대한 제한이 덜한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점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여 업무 적응력을 높인다. 50대 이후에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을 관리하고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직장에서는 젊은 동료들과 함께 일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집중력과 지속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허리 건강을 지키는 운동을 병행해야 하며 활동량이 많은 직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이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도전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점 자격증 취득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다. 50대 이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젊은 구직자들과 비교했을 때 경험이 많은 것은 장점이지만 최신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자격증 취득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직종 중 하나이다. 또한 사회복지사, 상담사, 회계 관련 자격증,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등의 분야도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IT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에서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엑셀, 데이터 분석, 코딩 등의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단순히 스펙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자신감을 가지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4점 고정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한다. 50대 이후 재취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거나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직장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변화에 적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젊은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신 트렌드를 익히고 새로운 업무 방식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재취업을 할 때 기존의 직업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후 기존의 경력을 살려 강사나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도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여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5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회를 만든다. 50대 이후의 취업에서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젊은 구직자들과 경쟁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쌓아온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인이나 동료들에게 자신이 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모임이나 세미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온라인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링크드인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정리하고 관심 있는 기업이나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다. 결론. 50대 이후의 재취업은 도전적인 과정이지만 올바른 전략과 태도를 갖춘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고용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유망한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유지하면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취업은 단순한 경제적 필요를 넘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50대 이후에도 충분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다.